프롤로그. 마음의 병, 원인은 몸에 있다. 질병의 이름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혹시 이 책의 목차를 보고 의아해하지 않았는가? 뇌와 정신건강에 관한 책임에도 우울증, 불안, ADHD, 자폐증, 알츠하이머병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질병 등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영양, 호르몬, 염증, 소화, 해독, 에너지, 마음의 안정 같은 내용만 잔뜩 있으니 말이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이름들이 뇌와 정신의 건강을 다루는 유용한 방법이라면 나는 그에 관한 책을 썼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책에서 나는 뇌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헤치려고 한다. 우울증, 불안, 치매, 자폐증, ADHD 등 현대에 만연한 정신질환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증상보다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기본적이고 공통된 분자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서 기존의 질병 모델을 더는 적절한 치료 모델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당신이 정신질환 혹은 뇌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당신이 정말로 알아야 하는 원인과 치료법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독자가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이 책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의학이 이루어온 커다란 발전도 함께 인식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그 변화에 관한 것이며 당신이 새롭게 거듭날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마크 하이먼. 제1부. 고장난 뇌. 무엇이 문제인가? 1장. 고장난 뇌. 우리 시대의 유행병. 당신의 뇌는 고장났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으며 느끼고 있다. 다만 두려워서 숨기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유행병에 걸렸다. 이 유행병은 아이들의 미래를, 노인들의 과거를, 성인들의 현재를 빼앗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유행병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장애의 주된 원인이고 전 세계 11억에 이르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말이다. 6명의 아이 중 하나가, 노인 2사람 중 1사람이, 그리고 모든 사람 중 4분의 1이 평생의 한 병은 이 유행병에 붙잡혀 불구가 되고 만다. 이 유행병의 실체는 고장난 뇌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우울증, 불안증, 기억상실, 신경쇠약, 주의력 결핍장애, 자폐증, 치매 등. 이렇게 보면 모두가 서로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 사실은 모두 동일한 근본 원인에서 파생된다. 기존의 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아주 미미한 도움을 줄 뿐이다. 왜냐하면 기존 치료가 이들 질환에 대해 잘못된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 아니다. 분명히 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들었거나 추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모든 뇌의 문제가 동일한 근본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해법 역시 모두 동일하다. 바로 울트라 마인드 솔루션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의사로서 그리고 환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1996년 아름답던 8월 말의 어느 날, 나의 뇌는 고장났다. 나는 방향을 잃었고 무서웠으며 무력함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여기서 내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고자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뇌가 고장났다. 내게 배우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었다. 내 뇌는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었다. 대학에서는 수천 개의 한자를 쉽게 익혔으며
의과대학에서도 복잡한 인체 해부 패턴이며 명칭들을 별 노력 없이도 쉽게 기억했다. 나는 매일 의과대학까지 6km를 달렸다. 수업 중 자세하게 필기했고 교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기억하고 필기할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아파트로 돌아와 1시간 동안 요가를 하고 유기농 식품을 먹었다. 그리고 매일 밤 3시간 동안 집중하여 공부했다. 침대에 들어서는 5분 만에 잠들었고 7시간을 내리 숙면을 취했다. 매일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의사 수련을 받으면서 과중한 업무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고 말았다. 정규 근무는 주 36시간이었지만 때때로 거기에 더해 금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밤까지 60시간을 휴식 없이 근무하기도 했다. 아이다호의 작은 마을에 가정의로 갔을 때 나는 일주일에 80시간, 하루에 30명의 환자를 보는 것으로 내 스케줄을 줄였다. 아이다호에 이어 중국으로 가서는 석탄가루와 수은이 가득 찬 공기를 마시며 1년여를 일했다. 그런 다음 매사추세츠로 돌아와 시내병원 응급실에서 다시금 살인적인 교대 근무를 했다. 그러자 갑자기 뇌가 망가졌다. 물론 다른 신체 부위와 함께 말이다. 회진 중 나는 환자들이 방금 한 말도 잘 기억하지 못했다. 환자의 말을 받아 적기도 해보았지만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환자들 이름도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환자들의 사진을 찍어 그 밑에 개인사항을 따로 기록해뒀다. 다음번에 만날 때 당황하지 않도록. 강의를 할 때도 중간중간 문장을 잊어버려 학생들에게 되묻곤 했다. 책을 읽을 때면 앞으로 몇 번이나 되돌아가야 했다. 아이들을 재우느라 책을 읽어줄 때도 나는 기계적으로 입을 달싹거려 단어를 발음할 뿐이었다.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잠도 잘 자지 못했다. 밤새 뒤척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잠도 못 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던 우울과 불안이 점점 친구가 되어갔다. 기쁨과 활력은 먼 기억이 되어버렸으며 몸이 나빠질수록 뇌 기능도 떨어졌다. 복부 팽만이 있어 설사를 하기 일쑤였고 혀가 붓거나 눈이 충혈되었으며 그런 일들 때문에 더 우울해졌다. 근육이 아파 집중할 수도 없었다. 완전히 지쳤을 때는 방금 한 말도 잊을 뿐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우울증이라며 항우울제를 처방해준 의사도 있었다. 주치의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다. 만성 피로증후군과 섬유 근육통이라고 말하는 의사도 있었다. 어쨌든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나의 뇌가 고장났고 집중력이 떨어졌으며 기분이 우울하고 기억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기쁨이나 행복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주의력 결핍장애, 우울, 치매라는 3가지 몹쓸 병에 걸린 듯했다. 어떻게 뇌가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 몸에 가장 믿을만했던 부분이 갑자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돼버린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면서도 친한 친구 몇 명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별 문제가 없는 듯이 행동했다. 그러다가 8월의 그 여름날 이후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 나갔다. 연구 자료도 보고 수십 명의 과학자며 의사도 만나보고 내 몸과 마음을 직접 탐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서서히 원상태를 회복했다. 뇌가 고장난 것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뇌와 몸이 더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쌓여 나타난 것이다. 갑작스러운 것으로 보였지만
오랫동안 독소와 스트레스, 알 수 없는 감염이 쌓이고 쌓인 결과였다. 중국 베이징에 살면서 석탄 원료를 매일 마셨는데 그로 인한 수은 중독을 해독할 핵심 유전자가 내겐 부족했다. 이후 신생아 분만실과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수년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결과 내 몸의 리듬이 깨졌다. 나는 깨진 리듬을 에스프레소와 초코칩 쿠키로 회복하려 했었다. 그러던 중 1996년 늦여름의 어느 날 야외 캠프에서 뭔가 음식을 잘못 먹어 위장이 탈이 났다.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 책은 나의 치료 과정에 관한 이야기다. 또한 고장난 뇌라는 우리 시대의 유행병에 대해 내가 발견한 해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독자들에게도 해결책을 제시하리라 믿는다. 당시 나는 다음과 같은 걱정이 머릿속에 늘 있었다. 당신도 혹시 그런가? 피곤하거나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가? 그래서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운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뎌져 있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가? 아이들이 숙제도 잘하고 자기 삶을 제대로 꾸려나가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데 부모로서 이러한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가? 인생의 허망함과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뜬 눈으로 지새우는가? 그러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하는데 라는 걱정이 이어지는가? 친구를 만나거나 약속 장소에 가는 것을 잊어버리곤 그런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다. 당신은 뇌고장이라는 유행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이 유행병으로 수백만의 사람이 자신의 썩어가는 마음에 갇혀 홀로 고생하고 있다. 많은 현대인이 안고 사는 뇌 질환들. 비만은 눈에 보인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다. 그러나 정신질환이나 기억력 상실은 소리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고장난 뇌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불안, 우울, 양극성 장애, 성격 장애, 섭식 장애, 중독, 강박 충동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자폐증, 학습 장애, 난독증 등 무수히 많다. 고장난 뇌에는 정신분열증이나 조증 같은 정신질환도 있고 노화에 따른 신경퇴행성 질환, 특히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 파킨슨병 같은 것들도 있다. 그 밖에 보다 경미한 뇌기능 부정도 있다. 이것들은 많은 환자에게 만성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인지장애, 분노, 급격한 기분 변화, 수면장애, 불안과 우울 등의 고통을 일으킨다. 하지만 많은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들이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보고 있지 않다. 뇌고장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 대부분 트라우마가 원인이라고 간주하는 정신적 장애와 신경 손상 때문에 생긴다고 간주하는 신경적 장애가 그것이다. 다만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장애로 고생하든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과적 이상으로 고통을 겪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몇 날 며칠씩 계속되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에 시달린다. 너무나 자주 비합리적인 두려움 앞에 떤다. 결코 멈추지 않는 스트레스의 압력 아래 살아가면서 현실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다.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력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듯하다.
이처럼 너무나 흔한 증상이 되어버린 뇌고장은 이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잘못된 곳에서 찾아왔다. 즉, 개인의 과거사 혹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에서 그리고 최신 약물 혹은 치료법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뇌의 장애를 다루는 두 개의 의학 분과인 정신과와 신경과가 그렇다. 신경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는 약물이나 정신치료를 이용하여 뇌를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실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체 기관인 뇌만 다루고 신체의 다른 기관은 무시한다. 그러나 만약 그런 문제들의 원인을 뇌에서 찾을 수 없다면? 다시 말해 뇌에 발생한 장애의 치료책이 뇌의 바깥에 있다면? 기분이나 기억, 주의, 행동의 문제와 대부분 뇌질환의 근본 원인이 뇌가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위에 있다면? 그것이 몸의 핵심 시스템에서 발생한 치료 가능한 불균형 때문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뇌의 장애를 다루는 기존 방식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약물로만 고치려는 현대의학. 정신의학은 인생 경험이나 정신적 외상이 감정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생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유산으로 모든 정신질환은 아동기 경험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양과 대사, 생화학적 균형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다. 더구나 수년 동안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를 받는다 해도 오메가3 지방산 부족이나 B12 결핍증, 갑상선 기능 저하, 만성 수은 중독으로 인해 생기는 우울증을 호전시킬 수는 없다. 물론 신체가 균형을 회복한다면 고통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고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 음식,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뇌의 화학작용을 바꾸고 몸과 마음의 이상적인 기능과 조화를 방해하는 방식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심각한 생물학적 불균형 상태에 있다면 정신치료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시간 낭비가 될 뿐이다. 실제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생물학적 불균형 상태로 고생하고 있다. 이것을 감지한 현대 정신의학은 이번에는 뇌의 화학작용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마치 모든 정신질환이 곧 뇌의 화학작용의 불균형이라는 듯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특정 정신질환에 특정 약물을 대응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듯이. 우울증이 프로작 부족 때문일까? 더 많은 약을 더 잘 처방하는 것이 뇌고장이라는 유행병을 치료하는 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과연 더 많은 항우울제, 흥분제, 항정신병약, 기억회복제가 필요한 걸까? 우리는 알약 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걸까? 우울증이 프로작 부족 때문일까? 주의력 결핍 장애가 리탈린 부족 때문일까? 알츠하이머병이 아리셉트 부족 때문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 약물의 사용은 급증하고 있다. 처방약물 중 정신과 약물 혹은 향정신성 약물은 콜레스테롤 약제 다음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정신과 약물의 사용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아동의 각성제 사용은 무려 10배가 늘었다. 이런 약물 치료가 분명히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없다면 나 역시 강력하게 추천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고통을 덜어줄 터이니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항우울제를 예로 들어보자.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이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반응만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증상의 50%만 호전되어도 성공이라고 보는데 이 정도의 결과를 보이는 이들조차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정말 우울한 수치다. 더구나 항우울제로 우울증이 호전된 환자들의 86%가 성기능 부전이나 피로, 불면, 지력 상실, 메스꺼움, 체중 증가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절반이 4개월 만에 복용을 중단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이 항우울제 연구 결과를 선택적으로 발표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효과가 있는 연구 결과만 발표하고 그렇지 않은 결과는 감춘 것이다. 이런 식의 발표는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킨다. 즉,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항우울제에 대한 온전한 검사 결과를 숨긴 탓에 지금 우리가 목격하듯 엄청난 정신약물의 증가가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환자와 의사에게 진짜 약과 가짜 약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테스트를 진행하여 약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 이중맹건법으로 항우울제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설탕약을 먹은 환자 중 40%가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진짜 약을 먹은 환자의 60%가 증상이 호전되었다. 뇌고장을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은 절반만 옳다. 화학물질의 불균형이 뇌고장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옳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빠져 있기에 나머지 절반은 잘못되었다. 즉, 왜 애당초 화학물질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었는가? 원래의 균형 상태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약물은 문제를 치료하지 못한다. 다만 증상을 덮을 뿐이다. 뇌고장이라는 유행병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뇌고장의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뇌고장은 우리가 원래부터 결함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인가? 아니면 민감한 뇌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환경, 영양결핍, 스트레스 때문인가? 아니면 신체 기능의 불균형 때문인가?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우리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뇌고장의 근본 원인을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 뇌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더 많은 약과 정신치료가 그 해답은 아니다. 약과 정신치료라는 도구는 고장난 뇌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연결고리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해법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우리의 고장난 뇌를 고쳐줄 비밀은 예상치 못한 곳에 존재한다. 현대의학이 무시해온 그 장소, 바로 우리 몸 말이다. 현대인이 겪고 있는 많은 뇌질환들. 현대의학은 그것을 약물로만 고치려고 하고 의사인 저자는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영상을 시작으로 계속 읽어드리려고 해요. 함께 하시면서 기능의학 선구자 마크 하이먼 박사의 뇌질환 완치 혁명으로 건강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독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